여러분, 혹시 요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나이 들수록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이런 게 한꺼번에 걱정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괜찮으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으면 노년이 더 힘들어지고 작은 문제도 큰 걱정으로 다가오죠. 병원에 가는 것도 집을 유지하는 것도 그냥 생활하는 것도 모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 없을 때 노년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준비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팁도 얻으실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된다면,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노년의 삶이 얼마나 쉽게 힘들어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요.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돈조차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노인 빈곤층 중 10명 중 4명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을 굶고 점심도 겨우 때우고 저녁에는 간단히 라면이나 빵으로 하루를 마치는 살. 혼자 지내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건강도 금세 위협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미루게 되고 작은 질병이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죠. 혼자 살다 보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작은 불편이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외로움,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지내면 마음도 점점 움츠러들죠.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 우울감과 불안감까지 따라오니까 그냥 돈 없는 게 힘들다 수준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혼자 눈을 뜨고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혹시 이 장면 부모님이 겪고 계시거나 겪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자신도 나이 들어서 혼자 살게 되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생활이 불편하다에 그치지 않아요. 식사, 관리비, 청소, 난방비, 전기가스 요금까지 혼자 다 부담하려면 한 달이 금세 빠듯해지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지치고 생활 의욕도 줄어듭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누구나 외면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자신이든 준비가 없으면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현실을 인정하고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드셨다면 지금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후 빈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노년이 되어 돈이 부족할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6가지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각 순간마다 실제 사례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볼 테니, 아,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공감해 보세요. 첫 번째 순간 의료비 감당 불가 병원 가기 두려움. 김할머니는
최근 어지럼증이 잦았지만 병원에 가는 걸 미루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냥 집에서 참다 보니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마음은 두렵고 주머니는 가벼워서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하루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 있는 노인분들에게 병원비 걱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리적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순간, 기본 생활비 부족, 굶거나 생활 불편. 박어르 씨는 한 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종종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셨어요. 오늘은 전기세 내고 내일은 밥을 줄여야겠다. 이런 고민이 매일 반복되면서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가 위축되고 우울감으로 이어졌죠.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지쳐가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외로움까지 겹치면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주겠지라는 생각까지 들어 하루하루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순간, 주거 문제, 집 유지와 관리 어려움. 이 할아버지 가명 76세는 오래된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어요. 장판이 들뜨고 수도도 가끔 새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냥 두었죠. 청소나 설거지 같은 일상적인 집안일도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집안은 점점 어지러워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불안감과 피로감이 겹치면서 집이 점점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집은 안전과 편안함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노후 빈곤 때문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순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가족 친구 없는 살. 정할머니는 하루 종일 혼자 TV를 켜둔 채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은 누구랑 이야기하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단순한 마음의 공허함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우울감, 무기력, 무력감까지 따라오죠.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순간, 긴급 상황 대처 불가, 사고나 질병. 최할아버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가까이 두었지만 손이 닿지 않아 몇 시간 동안 혼자 누워 있어야 했죠. 그때 느낀 공포와 절망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노인분들에게는 작은 사고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와주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절망감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여섯 번째 순간, 사회적 무시와 소외, 자신감 저하. 이 할머니는 주변에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어요. 자신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 활동에서도 제외되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졌죠. 내가 없어도 다들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무시는 외로움과 결합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크게 심화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을까?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6가지 순간 단순한 통계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혼자 살면서 겪는 이런 경험들은 돈이 없으면 더 심각해지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돈이 없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실제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노후 빈곤은 단순히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밥을 먹을 돈이 있을까? 약값은 감당할 수 있을까? 전기세 가스비는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면서 마음 한켠이 계속 눌려요. 김할머니 가명, 77세는 요즘 하루하루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엇을 줄여야 하나부터 생각하게 돼요. 밥을 굶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 종일 힘들죠.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 돈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계속 쌓이면서 작은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은 혼자 있을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목표가 되고 소소한 즐거움조차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무력한 감정이 계속 겹치면서 마음이 점점 잠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 구조와 현실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이 무거운 마음과 상황을 훨씬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준비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수 있어요. 조금의 정보, 작은 준비, 주변 도움만 있어도 마음의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지원금, 주거 혜택, 공동생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할 때 마음은 안정되고 불안과 우울감도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나 본인이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마음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노후 빈곤과 외로움은 혼자 겪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정보와 준비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불안할 필요 없고 미리 준비하면 마음까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과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마음을 지켜주고 비참한 순간을 미리 막아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더 이상 혼자 겪지 않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현실 문제와 심리적 부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혼자서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 전문가분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오래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셨거든요. 김선영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불안, 외로움, 건강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주변의 지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노인 빈곤층의 약 85%가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단순히 생활이 힘든 것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박재훈 노인복지연구소 박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부담은 사고 위험과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병원비, 생활비, 주거 관리 비용 등 하루하루 부담이 쌓이면 결국 자신감과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죠.
하지만 공동생활 가정이나 공유주택 같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부담이 크게 줄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문제를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구조적 문제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지원금, 생활비 보조, 주거 혜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공동생활 가정이나 공유주택에 입주하면 안전과 사회적 교류, 활동 참여까지 가능하니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사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보와 지원, 그리고 작은 행동이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관심을 갖고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 의견과 통계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까? 내가 나중에 혼자가 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고민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신호예요. 즉,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이에요.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는 외로움과 불안이 아니라 안전과 활력 그리고 만족감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현실적인 해결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노후 빈곤과 외로움, 안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텐데요.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정부 지원과 복지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금과 혜택은 꽤 다양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거급여나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임대료나 관리비 일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어요. 이런 지원금과 제도를 활용하려면 미리 신청하고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생활비 절약 팁입니다. 혼자 살면 관리비, 전기가스비, 식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절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묶음 구매나 할인 쿠폰 활용, 식사 준비 시 공동 구매한 식재료를 나눠 쓰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기와 가스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끄고 불필요한 조명과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세 번째, 현실적 대안으로 공동주거, 공유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앞서 사례에서 보여드렸듯 공동생활 가정이나 공유주택은 단순히 함께 사는 집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줄고 안전은 확보되고 생활비도 나누어 부담하니까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됩니다. 게다가 프로그램 참여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까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죠.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팁을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상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확인. 생활비 점검 전기, 가스, 식비, 관리비 등 한 달 지출 항목 기록 후 절약 가능한 부분 찾기. 공동주거 정보조사 지역 공유주택,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검색 후 견학 예약. 작은 변화 실천 장보기, 공동구매, 불필요한 전기가스 절약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경제적 부담은 줄고 마음의 안정감도 생기며 외로움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생활비 부족 같은 긴급 상황에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 빈곤은 준비와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생활비 절약, 공동생활 가정과 공유주택 같은 대안을 알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구체적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과 본인의 노후가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게 바뀔 수 있어요. 즉,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주민센터 전화, 지원금 신청, 공동주거, 정보 검색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어 돈이 부족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 아찔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두렵고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집 유지조차 버거운 순간이 생길 수 있죠.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와 통계를 통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노후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 생활비 절약, 공동생활 가정과 공유주택 같은 현실적 대안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구체적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하면 삶의 질을 지키면서 안전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고 지원금과 공동주거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혹은 가까운 친구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면 더 든든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라고 느꼈다면 지금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나 부모님과 함께 해볼 계획을 공유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노후의 불안과 외로움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돈이 없어 힘든 노후는 준비와 정보 부족에서 옵니다. 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지원받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정보 확인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부모님과 본인의 하루가 훨씬 안전하고 즐겁게 바뀝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얻은 정보와 팁을 기억하시고 꼭 실천으로 이어가세요. 그럼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